6차 고려-거란 전쟁.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바에 따르면 고려-거란 전쟁은 3차에 걸쳐져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고려-거란 전쟁을 6차 전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2차와 3차 사이에도 거란은 계속해서 고려를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때 막 군사를 몇만 명 보냈다는 기록이나 15만 정도 규모의 군대를 조직할 때 사용하는 도통이라는 직위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전투들도 N차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반대로 3차로 보는 의견은 이 중간 전쟁들은 막 고려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가서 항복을 한 해 만에 하는 지경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중간의 소모전 정도로 보자는 겁니다. 보통은 3차로 보는 게 주류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중간 과정을 뺄 수가 없는 게 이 과정을 이해해야 왜 3차 전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거란은 분명 2차 때 중간기지 없이 막무가내로 뚫고 갔다가 아주 제대로 털렸으면서 어째서 3차 때는 아예 강동육주를 다 제끼고 시작부터 바로 개경까지 진격해버리는 무모한 작전을 시도한 걸까요? 전시체제 유지. 2차 전쟁이 끝나고 거란은 군대를 물렸지만 고려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을 보수하고 장수를 임명하는 등 전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먼저 전쟁이 끝난 그해 8월에 송악성을 보수하고 서경에 황성을 쌓습니다. 송악성은 수도 개경을 둘러싼 성곽이고 황성은 서경 안에 성벽을 하나 더 쌓은 거예요. 둘 다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죠.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현종은 최사위를 서북면 행영도통사에 임명합니다. 평상시였다면 서북면 도순검사에 임명했을 겁니다. 근데 도순검사가 아니라 도통사로 임명을 한다는 건 전쟁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엔 서경유수로 임명해요. 서북면 군사총괄 겸 서경의 성주로 삼은 거죠. 그랬다가 9월엔 최사위를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이부상서로 관직을 옮깁니다. 그러곤 10월에 유방을 서경유수 겸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로 삼아요. 유방이 누구냐면 거란의 1차 침공 때 활약했던 장수입니다. 거란이 80만 대군 끌고 왔다고 뻥카치면서 빨리 항복하라고 했는데 고려가 시간을 질질 끄니까 대답을 독촉하려고 별동대를 보내서 안용진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안용진에서 중랑장 대두수랑 낭장 유방이 거란군을 격퇴해버리니까 소순영이 말을 바꿔서 대신을 보내 협상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희가 가서 외교談判! 했죠. 이 뒤로 유방은 승진을 거듭해서 목종 땐 친종 장군, 그러니까 경우대장까지 갔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쏙 들어갑니다. 아마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자 탁사정이랑 하공진은 바로 강조 편으로 붙었는데 유방은 안 붙어서 강조한테 내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쟁 땐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1011년 5월에 병부상서 겸 상장군에 임명되더니 그해 10월에 서경유수 겸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에 제수됩니다. 도병마사는 국방총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사위의 후임으로 간 것 같은데 도통사에서 도병마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아마 이때쯤 돼서 전시체제를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전. 고려는 한동안 전시체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론 거란과 사신을 주고받으며 외교전을 이어가는데요. 2차 전쟁이 끝난 1011년 4월에 현종은 거란에게 군대를 물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그 후로도 고려는 계속해서 거란에 사신을 보내요.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대화로 풀자는 거였는데요. 같은 해 8월에도 사신을 보내고 10월에도 사신을 보내고 심지어 11월에는 야율용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현종의 장인 김은부가 직접 거란에 사신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고려사 전류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김은부가 귀환하면서 내원성에 이르자 거란이 여진을 꺼려하여 그를 붙잡아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은부가 압록강을 건너 고려 영토에 들어와서 내원성까지 다 왔는데 갑자기 거란군이 쫓아오더니 이 근방엔 여진족이 많아 위험합니다. 저희가 호위하여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시 잡아서 거란으로 돌아가 버렸단 거예요. 즉 포로로 잡은 건데요. 앞서 3번이나 사신을 보낼 땐 잘만 돌려보내줬으면서 갑자기 왕의 장인인 김은부를 포로로 잡아버린 걸 보면 이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죠. 김은부가 포로로 잡히자마자 고려는 곧장 최충순을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왜냐면 고작 3달 전에 거란의 포로로 잡혀있던 하공진이 탈출을 시도하다 걸려서 죽고 말았거든요. 이 와중에 왕의 장인이 포로로 잡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최충순은 곧장 거란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의 왕이 이전처럼 거란의 신하가 되길 청하옵니다. 그러자 야율융서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린 말라. 내가 지난해 고려의 수도까지 점령했음에도 군사를 물린 것은 왕순이 직접 친조하러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감히 누굴 농락하려 하는 것이냐?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약속대로 왕순에게 직접 친조하러 오라고 전하거라. 이전엔 그냥 사신을 보냈다는 말밖에 없었는데 이때 갑자기 요사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김은부가 사신으로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아마 왜 친조하러 안 오냐고 물으니까 김은부가 뭐라 변명을 했겠죠. 그래서 분노한 야율융서가 김은부를 억류해버린 거고요. 왕의 장인이 포로로 잡혀버리니까 고려는 이걸 어떻게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란의 신하국이 되겠다고 요청한 건데 야율융서는 그딴 거 말고 약속대로 친조하라고 요구한 거고요. 근데 고려는 어째서 죽어도 친조를 안 하려고 한 걸까요? 친조, 말은 좋죠. 그냥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가라는 건데 이걸 진짜로 가면 거란이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줄까요? 왔어. 잘 왔어. 여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잘 먹고 잘 쉬다가 응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러겠냐고요. 바로 포로로 잡고 고려 그냥 속국 만들어버리겠죠. 아주 그냥 뼈까지 다 발라먹으려고 할걸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순순히 갈 거면 현종이 몽지는 왜 했겠습니까? 왕 잡히면 끝이니까 그거 안 하려고 몽진한 건데 전쟁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채발로 찾아간다. 어느 미친놈이 그걸 합니까? 거란이라고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형식상의 항복이고 어차피 안 올 거라는 거 당연히 다 압니다. 진짜 오라 그럴 거면 개경 먹었을 때 글로 오라 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온다며 그럼 지금 와. 왜 안 오는 건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믿고 친히 몇십만이나 되는 군대를 싹 다 물려준다? 이걸 진짜로 믿으면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예요. 당연히 안 올 거 알았는데 거란도 지금 급하니까 일단 물려준 거거든요. 이거라도 받고 물러나면 나중에 할 말이 있으니까요. 거란의 진짜 목적은 이 다음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강동 육주의 중요성. 2달 후에 고려는 다시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변명을 합니다. 지금 저희 왕이 큰 병이 걸려서 친히 조회하러 올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폐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야율융서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대체 몇 번이나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그래 왕순이 병에 걸려 친조를 할 수 없다고. 여봐라 강동 육주를 침공해 성을 전부 빼앗아 오도록 하라. 이때는 말로만 쳐들어간다고 한 건데 이 뒤로 거란은 계속해서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거란은 1차 침공 때까지만 해도 강동 육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순순히 고려한테 그냥 그 땅 너네 먹으라고 한 건데 2차 침공 때 이 강동 육주의 위력을 아주 절실히 체감했죠. 고려 입장에서 강동 육주는 그야말로 철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거란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오든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벌여야 돼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성들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근데 강동 6주를 뺏기면 그냥 바로 서경이에요. 서경 뚫리면 바로 수도 개경이고요. 이걸 고려가 미쳤다고 내줍니까? 고려 입장에서 강동 6주를 내놓으라는 건 사실상 무장 해제를 하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너네 정말 우리한테 안 덤빌 거야? 그럼 무장 해제해. 창이고 방패고 다 넘겨. 그럼 인정해 줄게. 이게 바로 거란의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거란도 어차피 친조하러 안 올 거 아는데 2차 전쟁에서 강동 6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강동 6주만 빼앗으면 고려 별거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친조하러 안 올 거 다 알면서 이걸 빌미로 강동 6주 빼앗을 생각하고 군대를 물린 거예요. 강동 6주 반환 요구. 거란은 이제 노골적으로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012년 9월과 10월에 고려는 거란으로 사신을 파견해요.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거란은 일단 1012년 10월에 김은부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래도 왕의 장인이니까 오케이, 이건 우리가 너무했다 하고 보내준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1012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엔 거란이 고려로 사신을 보냅니다. 2차 전쟁 끝나고 처음이에요. 거란에서 고려로 사신을 보낸 건 말이죠. 얘네 왜 왔을까요? 당연히 강동 6주 반납하라는 말 하려고 왔겠죠. 그 뒤로도 똑같아요. 고려는 어떻게든 말로 달래보려고 계속 사신 보내고, 거란에서는 강동 6주 내놓으라고 계속 사신 보내고, 이젠 기록에도 그냥 사신이 왔다고 한 것도 아니고 거란의 사신이 와서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니까 거란은 이제 아예 군사를 일으켜서 강동 6주를 쳐들어와 버리는데요. 이때부터 3차 전쟁 전까지의 침입은 전부 이 강동 6주를 뺏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6차 전쟁으로 보는 의견에서는 이 전투들을 크게 세 덩이로 나눠서 3, 4, 5차 전쟁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더 잘게 쪼개서 7차례의 국지전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설명하는 사람 나름인데 저는 기존의 방식대로 고려 거란 전쟁 전체는 총 3차로 나누되 2차와 3차 사이의 전투는 7차에 걸친 강동 6주 공방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김은부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이 뒤로 김은부가 기록에 등장한 적은 딱 4번 있습니다. 1015년 5월에 김은부는 지중추사에 임명되고 1016년 1월에 호부상서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중추사 상호군에 임명되었다가 그 다음 해 5월에 사망하고 맙니다. 김은부가 죽자 현종은 하루 동안 조회를 중지했으며 훗날 그를 시중으로 추증해줍니다. 다만 김은부가 아직 살아있을 때 현종과 혼인한 김은부의 장녀 원성왕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현종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왕의 장남을 낳았으니 그녀의 지위가 단숨에 상승했겠죠. 그러면서 김은부의 입지도 당연히 올라갔을 테고요. 다만 기록이 이게 전부라 김은부가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로만 봐주세요.